지금 언론들이 혹은 그 부동산 업계들이 정말 마지막 호구를 잡으려고 혈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살까, 전세 가격이 치솟는데 뭐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50% 적용되면 가상금리가 0.375에서 0.75%까지 인상이 되죠. 뭐 결국은 대출이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 나오지 않아서 이제 집을 사기가, 빚내서 집 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는 걸 당연한 것처럼, 빚내도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집값을 올려놔서 지금 잘못 대출 받으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동안 빚쟁이가 돼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그 부채 상한의 노예로 이제 끌려들게끔 만드는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어설프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그가 악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왔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아마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저놈이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다, 꼬드겠다라고 얘기하는 뭐 을사오적처럼 뭐 영끌 오적 이러면서 정말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들을 가만히 놔둘까, 사적 제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영끌한 이들이 아직은 괜찮다 좀 지나면 미국 기준금리 내리고 한국도 금리 내린다더라, 다시 저금리로 2% 3%로 1%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자고요. 지금 당장 말고 2025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또 스트레스 DSR 100%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가상금리 1.5% 매기는 건데, 그렇게 금리 인상하고 나면 12개월에서 14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온답니다. 대략 2025년 1월 1일이니까 100% 시행이 뭐 2026년 한 3월쯤부터 시장에 여파가 온다라고 보면 맞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 여파가 오는 건 2026년 하반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는데요. 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년 뒤죠. 아직 스트레스 DSR 50%또 100% 적용하고 그게 또 시장에 영향 미치고 하려면 대략 한 2년 정도 걸리는 건데, 한 2년 뒤쯤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면 맞죠.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할 것이다, 사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지금 산다라는 건 자살행위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주고 살 수 있는 집을 15억에 지금 사겠다라는 건 미친 짓입니다. 반값도 너무 비쌉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가격은 강남이나 잠실 기준에 강남 서초, 송파 쪽에 급등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되게 급등했던 집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에도 2억 했는데 지금 집값이 3억 됐다고 뭐 다시 나중에 3분의 1 토막 나서 1억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2억 집이 2억 5천 됐다 그러면 내려왔자 뭐 2억 2천 이 정도겠죠. 근데 이제 집값이 5억이었는데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 토막 나서 한 7억 가량까지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10억이었는데 지금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뭐 10몇 억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그냥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집마다 그 예전 이제 가격하고 올라갔던 이제 그 폭하고 이런 거 따져봐서 유추해야겠죠.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 이런 거는 실제로 개개인들이 파악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은 집 살 시기가 절대 아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는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괜찮은 것처럼 그냥 떠들어대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영끌하라 빚2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들 전부 다 쓰레기들, 개쓰레기들. 그런 놈들 전부 다 신상 공개 다 해가지고 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악인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뭐 연봉이 맞벌이 해서 남자가 한 4천, 아내가 한 4,500, 빚은 5억, 대출을 5억 냈어요. 3억은 자기 돈이라 그러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게 3억이죠.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돈 모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근데 8억짜리 집을 샀어요. 5억을 대출 받았어요. 말 그대로 연끌이죠. 주택담보대출로만 돈이 안 나와서 뭐 회사 기준에 뭐 저금리 신용대출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땡겼죠. 보험약관 대출도 받고 까거리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1.8% 막 이랬었고 약관 대출이 5% 6% 했었고 다 합쳤더니 5억 대출에 이자가 그 당시에 한 200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대출 금리가 완전 낮을 때. 지금은 얼마겠습니까? 지금요 한 400만 원 된답니다. 아니 맞벌이 해가지고 연봉 4천이라고 한들 4,500이라 한들 실수령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월에 한 300 되겠습니까? 300 몇십만 원일 겁니다. 둘이 합쳐서 많이 잡아봤자 소득이 65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매월 원리금으로 들어가는 게 원리금, 원금과 이자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400이라는데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못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산다 어쩐다 뭐 나름의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는 하던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부동산 연끌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많이 궁지로 내모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잘 지켜야 되고 삶을 좀 잘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더 엉망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일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또 지켜나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빚내라 그랬습니까? 연끌하라 그랬습니까? 비투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인데 이제 와서는 서서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빚내라고 했나? 연끌한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려서 거지랄을 했냐? 라고 이제 서서히 얘기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불신하고 사람들의 말을 안 믿기 시작할 것이고 허덕이면서 고개 숙이고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허덕이면서 이제 사는 거죠. 참 인생이 왜 저렇게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매우 시궁창 같을 겁니다. 지금은 집을 살까 라고 얘기하는 개소리에 놀아나면 안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적당한 시기는 언제부터 보면 좋겠다? 빨라야 2026년 하반기다 라는 겁니다. 빨라야. 어쩌면 2027년이 돼도 28년이 돼도 29년이 돼도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에 살펴보기도 하고 좀 따져보기도 하고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